안녕하세요. 약선당 대표 박순아입니다. 약선당 명품 삼계탕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스물아홉 살 때부터 외식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분위기의 그 시점인데, 그때 이제 종가에서 사업을 한다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저항이죠. 그 어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럼 해봐라 왜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도 잘 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풍기사거리예요. 아주 유명했어요. 모던타임이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데이트하고 선보고 맞선하고 아주 그런 유명한 장소였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잖아요. 밤 12시까지 줄을 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부뚜막이라고 했죠. 매일 저녁마다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요리책을 보고 그대로 제가 그래서 모양 그대로 잘 만들어내는데 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와서는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간 맛이에요. 음식의 본 재료에 잘 어울리는, 소금이 잘 어울리는 재료가 있고, 칼칼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쓰는 요리가 있고, 또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 된장을 쓰는 요리가 있고, 그 원식재료에 따라 가지고 이 양념이 달라지는 거라서 저는 양념은 양약자에다가 생각할 염자, 생각을 해서 약이 되게 만드는 본 재료에 어긋나지 않는 그 양념을 쓰는 것을 양념이라고 하죠. 그 동양대학교 구내식당을 한 10년 정도 위탁 운영을 하면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4년이란 기간을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저 아이들한테 뭔가가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한 것이 이 지역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 저는 뭐 예를 들면 돈가스를 하더라도 생고기 가져와서 그냥 발 아프게 두들겨가지고 아이들 주고, 그래서 내가 약국이 아니지만 병원이 아니지만 나는 정말로 음식을 약같이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절로,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신바람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그게 한 10년 동안에 저한테는 큰 무기가 됐어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저도 이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던 입장이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또 대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니까 나도 배만 채우지 않고 머리도 같이 채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때는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한복녀 요리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윤숙자 선생님이 하시는 전통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보면은 1년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단체 급식 과정이나 또 중앙대학교에 인삼 최고 전문가 과정 1년 정도 제대로 학문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 거는 이 약선당을 오픈하면서부터입니다. 2004년에 오픈을 하고 그 정신없이 처음에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가게 몰입을 하다가 자꾸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알고 내가 책으로만 공부하고 있는 이 약선보다가 제도화에서 하고 있는 한의학적인 약선이 다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대구 한의대를 향했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학교를 가니까 이제 밤에 마치고 돌아오면은 너무나 졸음이 와서 운동이나 군이 좀 휴게소 가서 잠깐 자는데 아침에 날이 새버리고. 그래서 전공도 우리 아이들이 거의 이제 식품하고 조리 쪽으로 다 전공을 그렇게 하고, 여기 약선당에서도 지금 조리실장으로 총 책임을 맡고 있는데, 약선학과를 석사를 이제 제가 권했죠. 그래서 석사 과정을 다니고 저는 박사 과정을 그때는 통합으로 한 교실에서 같이 배우는 길이 있었거든요. 우선 저는 20대 때 나노신소재공학부에서 공대 생활을 하다가 장기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안정감을 못 느껴서 또 다른 진로를 모색하던 중에 마침 어머님이 하고 계신 사업이었기에 오히려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손님들한테 많이 혼나면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어요. 이게 뭐 오늘 몇 명이 올지도 모르니까 재료를 얼마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약선적인 지식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 습득이나 노하우는 이거랑 완전 별개라서 처음부터 계속 손님한테 혼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유일하게 바꾸지 않았던 거는 무조건 재료로만 맛을 낸다라는 게 그거였어가지고 손님들이 만약에 이거 간이 안 맞다 그러면 약재나 닭을 어떻게 솥을 바꾸던 물의 조절을 바꾸던 해서 닭을 최대한 푹 익혀서 닭의 맛이 나게 하고 그냥 맹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조미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를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약초 같은 경우는 팔팔 끓여버리면 성분도 다 날아가서 죽어버리니까 약재를 추출하는 전용 기계에서 한 72시간 동안 고압으로 우리면 정말 진한 그 약재를 온전히 다 뽑아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닭을 삶아야 정말 이 약재의 효과가 나더라고요. 단골분들이 많으시고 원주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드시는 노부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엄청 인상에 남는 몇 단골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다 이 생각도 들고 또 좀 특이했던 손님들이 처음에 저희 집 삼계탕을 먹고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그냥 나가셨다가 어디 가서 다른 집 삼계탕을 드셔보시고는 머쓱해 하시면서도 그런 말을 해주세요. 그때 내가 좀 별로라고 말하고 갔는데 다시 나중에 보이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내가 참 오래 계속 이 자리에 있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간 용지 정말 훌륭한 이 소백산 산에서 내려주시는 이 재료들이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일 날들을 위해서 저는 차근차근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뭔가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걸 느꼈고 이거는 제가 중간에 직업이 뭘로 바뀌든 벌이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냥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영구적인 인생 목표가 생겨버리니까 정말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할 때는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식당을 하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먹을 걸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이제 것도 나눠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러고 싶어요.